저는 사실 오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네.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네. 약간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게 멋도 부리고 더 멋있기도 하네. 네. 이제 미디어를 보셔도 아프리카에 관련된 영화들을 이제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날리우드 영화 중에서 파스칼이 뭐 재밌게 느끼거나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여기는 영화 중에 대부분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영화가 바로 그 샨티타운이에요. 샨티타운. 네, 샤티타운은 어떤 영화냐면 일단 나이지리아에서 라것에서 이제 그 되게 잘 못 사는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그 뭐 이제 선거를 할 때 되게 안 좋은 일을 일단 하게 만들고 약간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잘 풀어냈다고 저는 일단 봤었어요. 그 또 이제 재밌게 사실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려면 일단 치프다디가 조금 재밌거든요. 치프다디? 치프다디가 조금 되게 재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대가족이 이제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단 대가족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치프다디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미디도 그냥 늘 코미디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나이지리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정치할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영화를 샨티타운 아니면 그 킹 오브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강해 보이시고 조금 멋있는 여성분들 계시죠? 약간 그분이 이제 약간 정치를 하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 그게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그 나이지리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정치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이 두 영화를 보시면 아마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광경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하셨던 나이지리아에 대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 오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네.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네. 약간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게 멋도 부리고 더 멋있기도 하네. 네. 사실 저는 주얼리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그런 패션 감각, 컬러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색깔에 깔맞춤을 해요. 교회를 갈 때 사람들이 머리 이거를 패셔네이터라고 하는데 영국식의 그 영향을 받아서 머리 이렇게 챙이 쫙 멋있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상 그리고 신발까지 그런 컬러를 다 매칭을 하고 주얼리도 거기에 맞춰서 항상 색깔도 이쁘게 하고 예, 저는 그런 거에 많이 놀랬거든요. 특히 이보족들. 근데 이게 네. 사실 나이지리아에서 뭐 사실 이보 쪽, 요르바 쪽, 하우사 쪽 이거 떠나서 교회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패션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상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솔직히 책에서도 그 나이지리아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었던 게 이 바로 보브리스키라는 트랜스젠더예요. 맨 오른쪽의 사진이 트랜스젠더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냥 트랜스젠더 우리가 하면은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예, 정말 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형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약간 왜소하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그다지 이쁘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나름 조금 꾸며 보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라고스 대학 인류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걸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랜스젠더로
예, 성까지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는 어떤 영화 배우나 가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나이지리안으로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다 악플을 달아요. 네가 여자냐 하면서 네 피부가 진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너 인간답게 좀 살아라, 신이 너를 저주할 거다, 온갖 악플을 다 퍼붓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팔로우를 해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악플을 달면은 왜 굳이 왜 폴로를 하지?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약간 이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슈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 이슈로 성공한 사람들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떠지고 사람들 딱 자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덕분에 또 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도 알게 되고 아 얘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데 계속 볼 지켜보고 있어요. 얘는 이번에 또 무슨 사건을 떠졌나, 얘도 뭐 했나 이런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보브리스키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출판사에서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런 거 꼭 넣어야 되냐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혹은 그들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보브리스키는 이런 화이트닝 제품을 가지고서 주로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부가 이제 하얗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미백 제품이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 효능이 있다. 그래서 사실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가서도 수술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뭐 진짜 트랜스젠더 하면 굉장히 또 심각하고 LGBTQ 플러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생계를 위해서 예, 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여성이죠. 티와 사비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효리? 되게 유명한 가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완전히 톱 레벨에 있는 이런 가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펩시 광고 같은 것도 찍겠죠. 근데 한 재작년쯤에 진짜 이 여성에 대한 큰 대서특필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혼을 하고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어떤 성관계 혹은 약간 좀 야한 그런 동영상을 찍은 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전 세계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하고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티어 사비지가 라디오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 지금 협박을 받고 있고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나는 절대 단 한 푼도 이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걸로 끝날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영상을 만든 게 그게 일부러 유출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출이 됐는데 이게 내 잘못이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 날이 다가왔고 유출이 됩니다. 그 유출이 되면 왜 유튜브는 아시잖아요. 한 영상이 있으면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막 퍼지고 얼마나 본인한테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잠적을 하잖아요. 조금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나오고 근데 이 여성은 티아 사비지는 이 일이 나오고 나서 3, 4일에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물론 얼굴이 망가졌죠.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진짜 멋있다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고. 저는 정말 나이지리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강인함 어떤 진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야 너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살아내야지 응? 우리도 사는데 다 우리도 힘든데 살아내야지. 저는 그런 강인함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쉽게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평생 혹은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어떤 힘을 얻은 것 같고요. 제가 책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속담이 있거든요. 파스칼도 웃었는데 그 속담이 저는 되게 나이지리아 사람을 되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속담이 뭐냐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얼굴이 팅팅 부어올라도 웃으면서 살찐 사람인 척해라. 예. 누군가한테 심하게 얻어맞고 울어도 천천을 파네. 그런데도 그냥 살찐 사람인 척하면서 씩씩하게 살아라. 저는 그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 다 각자 힘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이지리아만의 매력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해외 영업을 하고 밖에서 항상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답답한 존재일 뿐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KDI 정책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오는 이제 공무원들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들의 수재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하는 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놀랐었던 거는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봤던 친구들이 별로 아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나이지리아에서 내 직원들 엑셀 가르치는 것도 5년이 걸렸는데 그 수준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었었구나.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공무원들은 석사 과정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수재로 온 친구들 뭐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굉장히 높아서 온 친구들인 경우에는 어차피 돌아가도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KD에서 알게 된 정말 똑똑한 석사 과정들, 박사 과정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디로 취직을 하냐 봤더니 택배 공장, 농장, 공장 가장 열악한 곳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럴 곳이 여기밖에 없냐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사실 아프리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고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남아시아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서도 취업 비자를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거리감도 있고 정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장학생으로 학생으로 오는 게 거의 유일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졸업을 하면 한국을 결국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진짜 기술적으로 뛰어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공장, 농장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어쨌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대해지는 어떤 그냥 외국인 노동자라는 편견, 흑인이라는 그래 너희들은 그냥 난민일 것이야. 그냥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일 것이야. 그런 시선들. 저도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매일매일 비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거를 위협을 받고 또 언제라도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 비자가 없으면 난민 비자를 대거나 아니면은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동국으로 결국 쫓겨나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나라는 한류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미지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제적으로 그 이미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이지리아에 대한 한 국가를 우리가 좀 깊게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한국,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신 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들